변액보험의 도입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이 도입된 것은 2000년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반적인 상품들은 고금리 상품을 출시할 수 있지만 보험 상품의 특성상 고금리로 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펀드로 운영한 운용 성과를 배당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의 도입이 추진이 됐죠. 변액 상품의 도입이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보험금의 실질 가치, 물가 상승에 대비한 실질 가치 보전을 그 목적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 반가슈랑스라든지 교차 모집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변액보험이 도입됐다라고 하는 함정 지문들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잘 정리해 두시고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01년에 보험업 감독 규정이고요. 2002년에 보험업법에서 실질적으로 법에 정식으로 명기하고 반영이 됐고요.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도입이 되면서 펀드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준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9년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입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액보험의 도입 순서 2001년에 가장 먼저 도입된 건 변액종신이고요. 2002년에 변액연금, 2003년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 순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적 근거는 2001년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마련이 되었고요. 실제 정식으로 반영된 것은 2002년 보험업법에서 정식으로 반영이 되었죠. 틀렸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변액연금보험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변액종신보험이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키포인트 11번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 법률상의 정의는 보험업법에서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라고 2002년에 법률에 명시를 했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2001년도에 우리 보험 감독 규정을 통해서 근거가 마련이 되었죠. 적용되는 법적 규제는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특별개정은 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고요. 취급 가능회사는 생명보험회사만 취급할 수 있죠. 그래서 손해보험회사는 취급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운영 방법은 보험업법에 따라서 특별 개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도 보험업법이다라는 것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으니까 특별 개정의 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업법이다. 기억해 주시고 변액보험의 성격은 생명보험의 펀드, 집합투자기구가 더해진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판매 자격제도는 법정 자격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업법은 적용받지 않는다. 둘 다 적용받는 거죠.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동시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판매할 수 없고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의 도입 근거는 자본시장법에 있다. 아니죠. 보험업법에 있고요.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액보험 판매 자격이 함께 주어진다. 그렇지 않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만 변액보험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함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과 금융투자회사 상품의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하고 투자신탁 그리고 투자회사, 투자신탁은 계약 형태의 펀드이고요.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펀드가 되겠죠. 가입 목적을 보면 변액보험은 인플레이션 해지,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실질 가치가 보전된 보장, 즉 보험금의 실질 가치 보전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 운용의 형태, 보험료의 일부, 사업비라든지 위험보험료 같은 것들을 차감한 일부 금액이 유가증권 등에 투자가 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라면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거죠. 일부냐 대부분이냐가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투자자의 지위는 변액보험은 보험 계약을 한 분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투자 신탁인 경우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의 지위, 투자 회사인 경우는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수탁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펀드 비용과 다르게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개념이 있고요. 특별계정 운용을 위한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 보증을 하기 위한 보증 비용 등으로 구분이 되고 세제 혜택은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유지되고 관련 요건 일시납 1억 또는 월 저축 계약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부여가 되고 펀드인 경우에는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라는 것이고요. 공통점은 유가증권에 투자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2번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과 상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변액종신보험하고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 1번이라고 제가 했고요. 두 번째가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 2번으로 구별했고요. 세 번째가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형으로 구별해서 세 번째 거는 심플하게 우리가 저축성 보험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위에 두 개는 보장성 보험인데 차이점이 있었죠.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우리가 변동보험금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경우죠. 변동보험금이 없는. 그래서 변동보험금 대신에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가는 이런 케이스고 세 번째 경우에는 가산 지급 방법. 그래서 우리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가산 지급 방법에 의해서 변동보험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장성 중에서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는 기본 보험금에다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동보험금이 추가되는 개념이라면 두 번째 거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위험보험료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입금액과 적립금의 일정 비율 105%든 110%든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기납입보험료 셋 중에서 큰 거를 지급하는 요 경우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에 위험보험료를 수익으로 차감을 해서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산 지급 방법이니까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사망 당시 적립금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저 사망 보험금은 보장성은 어쨌든 기본 보험금을 최저 사망 보증하고요. 저축성은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사망 보증한다. 요거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구조를 봤을 때 기본보험 계약, 그래서 기본보험 계약은 보험료와 최저 보증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고요. 여기에 변동보험 계약, 요거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 됐든 추가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변동보험 계약이 더해지는 개념인데 유일하게 변액보험에서 별도의 수수료나 추가 보험료가 없는 거 유일하게 뭐죠? 변동보험금. 변동보험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렇게 기억하시자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선택특약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선택특약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고요. 위에 변액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최저 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는 해당된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최근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는 판매가 중단되었다. 오히려 변동보험금 없이 위험보험료를 차감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기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한다. 변액종신보험은 기본보험금을 최저 보증하고 있죠. 세 번째, 변동보험계약의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최저 보증금액은 계속해서 낮아진다.
최저 보증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보증하겠다는 것이니까 실적에 연동해서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죠. 마지막, 변동보험계약은 특별 계정이 수익률이 낮을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유일하게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이 뭐다? 변동보험계약이다. 그래서 이것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죠. 이런 함정들도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키포인트 13번. 최저 보증 옵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보증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운용 실적하고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연금 재원을 보증하는 거죠. 사망보험금이 이제 GMDB가 될 거고 연금 재원을 보증하는 게 GMAB가 될 거고요. 특별 계정의 적립금에서 보증 비용 차감하죠. 별도의 비용을 내야 되고요. 그걸 보증 준비금으로 만들어서 어디에서 운용하죠? 일반 계정에서 준비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보증 내용 같은 경우, 보증 비용 같은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회사별로 서로 다르다. 그래서 모든 변액보험에 다 있는 거는 뭐였죠? GMDB. 그래서 우리 Guaranteed Minimum, 최저 보증이라는 뜻이고요. 맨 끝에 B는 Benefit, 이익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가운데 D가 Death, 죽음으로 인한 이익이니까 GMDB는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이 되는 것이고, GMAB는 Accumulation, 쌓아두는 거니까 연금 적립금 최저 보증이 되는 것이고, W는 Withdrawal, 인출이죠. 그러니까 최저 보증 인출 금액에 대한 최저 보증이 되는 것이고, GLW는 Lifetime Withdrawal이니까 평생 동안, 종신 동안 인출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 종신 인출 금액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MIB, I는 인컴이에요. 인컴은 수입인데 우리 연금에서 인컴이 뭐예요? 연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저 연금액 보증이 GMI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알파벳이 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정의를 써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에 종종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의는 알파벳 기준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변액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옵션은 뭐였죠? GMDB였고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고요. 모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보정 옵션이 다, 그러니까 GMDB를 뺀 나머지는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변액연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GMAB는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이 가능하다. 나는 비용을 내지 않는 대신 최저 보증 받지 않겠다.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내용과 보증 비용은 회사별로 동일하다. 회사별로 다 각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없지요. 예,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요.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이므로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증하지 않는다. 보증하죠. 예, 대신에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보증하고요. GMAB 보증은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옵션이다. 얘는 변액연금에만 적용되죠.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GMDB,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키포인트 14번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어떤 상품에 적용이 되죠? 예,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 우리 보장성 상품에 적용이 되고요. 계산 주기는 어떻게 되죠?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그런 수익금액으로 일시납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보험기간 얼마짜리요? 1개월짜리. 그러니까 월 1회. 매월 변동보험금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1개월 동안은 변동보험금이 동일하고요. 얘는 누적적인가요? 소멸되나요? 소멸돼서 없어지죠. 한 달이 지나면 다시 계산이 되고 누적되어서 계속해서 쌓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장점은 뭐예요? 일시납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서 사망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 크기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 단점은 뭐죠?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고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죠. 왜? 수익 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계속 없애서 소멸시키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한다. 변액종신과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이고요. 변액연금보험은 가산 지급 방법이 적용되죠.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인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산되어 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금액이 누적되어 쌓인다. 쌓이지 않고 소멸되어 없어진다. 그래서 수익률이 약화될 수 있는 게 단점이라고 했고요. 초과 적립금 중 일부 재원이 재투자되어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시납 보험료로 소멸되어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과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계산 주기가 서로 동일하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같은 경우는 가산 지급 방법이죠. 얘는 매일매일 변동하고요. 변액 종신보험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죠. 얘는 매월 변동되죠.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5번 변액종신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종신보험과 일반 종신보험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은 다양한 특약을 자유롭게 조립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똑같고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시험 문제에는 일반 종신보험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량채 할인 특약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연금 전환 특약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변액 종신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 이율이 없지요. 다만 최저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증은 해주고요. 그런데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이 있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보장 구조를 보면 변액 종신 같은 경우는 기본 보험금에다가 변동보험금을 더해주는 이런 구조죠. 기본 보험금은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우리가 최저 보증을 해주고요. 이게 이제 GMDB라고 했고, 변동보험 같은 경우는 매월이죠. 매월 계약 해당일마다 재계산되고요. 누적해서 쌓이지 않고 소멸되고요. 매월 새로 계산한다.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변동하죠.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시고 최저 보증 없어요.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 변동한다. 해지 환급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변액 종신이니까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의해서 매월 변동하겠죠. 변액 종신보험은 투자형 상품이므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 종신보험에서 적용되는 모든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랬죠. 변액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을 최저 보증한다.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하지만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변액종신보험은 기본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하죠. 그러니까 낮아질 수 없죠.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보험금은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6번 변액연금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를 연금 개시 전 우리 보험기간이라고 하고요. 제1보험기간이라고도 하고 연금 개시 이후를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이라고도 하고 제2보험기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연금 개시 전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 이럴 때는 GMDB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증합니다. 한도는 기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증하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는 최저 연금 적립금을 보증하죠. 물론 옵션을 설정한 경우에 왜냐하면 GMAB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GMAB가 가능하다. 요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특징, 얘는 가산 지급 방법이라는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는 점에서 변액종신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
공시이율 적용 연금형, 우리가 흔히 이제 평균 공시이율로 이제 굴러가는 금리 형태의 연금, 요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연금 금액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시이율로 적용돼서 운용되니까 당연히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변액연금형, 우리가 실적 배당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변액보험처럼 변액연금처럼 똑같이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면서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미래 환급금 등을 예시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요 세 가지 기준 수익률을 가지고 예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 공시이율은 2.25%죠. 그러니까 1.5배면은 3.375%.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1, 2.25, 3.375, 요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보장구조는 기납입보험료 그리고 기본사망보험금의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요게 우리 가산 지급 방법으로 계산된 그런 사망보험금이죠. 요거하고 기납입보험료 중에서 큰 것, 그냥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망 시점에 기본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을 주는데, 그게 만약에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할 경우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증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표시를 맥스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없죠. 왜? GMDB, 변액연금도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기납입보험료로 해지환급금을 최저 보증한다 했는데, 해지환급금은 최저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해지환급금은 최저 보증 없고 원금 손실 가능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매월 재계산되어 다음 달 계약 해당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요거는 일신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가산 지급 방법에 따라서 계산되고, 변동보험금도 매일매일 변동하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함정들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7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제일 중요한 게 자유로운 입출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중도 인출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걸 뭐 계약자 적립금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 내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죠.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고요. 감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고,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죠. 그래서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수시 자유납,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납입 중지도 가능하고, 대신에 종신 자유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종신 자유납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변액 유니버셜의 보험 기간은 종신이죠. 그리고 납입 방법이 자유롭기 때문에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종신토록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그래서 종신 자유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료를 미납하면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보험료가 미납이 됐을 때 이게 연체인지 납입 중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나 사업비 같은 것들을 계약자 적립금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 가져오는 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월대체보험료.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하죠. 그리고 해지 환급금이 0이 되면 더 이상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바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납입 최고를 한 이후에, 납입 최고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납입이 되지 않으면 해지를 하는 절차. 여기서 중요한 건 해지 환급금이 0이 되면 바로 해지한다, 틀린 거예요. 납입 최고 이후에 해지한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사망보험금인데요. 보장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을 채택하는, 그래서 기본보험금에 변동보험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이 경우에는 매월 변동하겠죠. 왜냐하면 일시납보험이 보험기간이 1개월이니까. 두 번째의 경우에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에 위험보험료를 차감하는, 이건 어떻게 한다냐면 기본보험금,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기납입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증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일시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망보험금은 매일매일 변동하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GMDB의 한도는 어디까지예요? 기본보험금을 기준으로 최저보증한다는 것이고, 적립형의 경우에는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일 텐데 가산 지급 방법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기본보험금에다가 그때 당시에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고요. 이거는 매일매일 변동하고, 그 다음에 최저보증 수준은 기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저희가 보증을 하고 있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해지 환급금 최저 보증 있나요? 없고요. 얼마나 나와서 변동하죠? 매일매일 변동하고요. 그 다음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나요? 있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매일 변동되고 최저 보증 이율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기납입보험료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다. 기납입보험료가 아니라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라고 했죠. 두 번째, 중도 인출 시 적립금 및 계약자의 보유 좌수는 변동하지 않는다. 변동하죠. 중도 인출해서 돈을 찾아갔으니까 사과 팔아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수도 줄어들고 적립금도 줄어들겠고요. 다시 추가 납입을 하시면 거꾸로 늘어나겠죠.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약 부과가 제한적이다. 유니버셜 기능과 특약 부과는 별개이죠. 특약 부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8번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 및 운용 보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계정의 투입 보험료는요. 납입 보험료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뭘 빼야 돼요? 먼저 우리 사업비에 해당하는 거,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기타 비용, 수금비죠. 요걸 먼저 빼죠. 그럼 결국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는 돈은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가죠.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될 지문은 납입보험료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틀린 지문이다. 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매일매일 실적 배당률로 적립이 되고요. 매월 계약 해당일이 되면 다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넘어오죠. 뭐가 넘어오죠? 위험보험료,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다시 일반 계정으로 이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면 차감되는 비용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면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비용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증가하고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감소한다. 다만 변액 연금인 경우에는 이 위험보험료의 크기가 미미하기 때문에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커지는 건 똑같지만 실제로 차감되는 게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별계정의 운용보험료는 증가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별계정의 운용보수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정 전체를 운영하는 것 우리 보험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운영보수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와 운용회사 간의 투자 일임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투자 일임 보수는 운용회사인 투자 일임회사에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돈을 맡겨서 보관, 관리, 운용하고 있는 우리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수탁보수고요.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사무관리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보수들은 매일매일 차감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별 계정의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률을 부과한다는 뜻은 운용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성과가 좋으면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이고 성과가 안 좋으면 비용은 더 작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 계정에 선택한 펀드,
운영 형태라든지 주식 편입 비중이라든지 리스크 부과에 따라서 이런 이제 리스크 같은 것들에 따라서 그 부과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펀드가 운용하기 어렵고 까다로울수록 비용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납입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와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라고 했는데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그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겠죠. 두 번째, 변액 종신보험의 계약 체결 비용은 위험보험료와 함께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계약 체결 비용은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없지요.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일반 계정에서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기타 비용 차감하죠.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가는데 계약 해당일에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다시 넘어오는 것이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점점 늘어난다, 점점 감소하죠. 특별계정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차감된다. 우리 특별계정의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는 적립금의 일정률을 부과하죠. 그럼 매월 운용 성과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차등해서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동일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이런 함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9번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펀드는요, 투자 자산의 유형, 즉 주식 편입 비율에 따라서 구분하죠. 그래서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채권형 펀드는 채권의 60% 이상, 주식은 단 한 주도 편입할 수 없죠. 그래서 채권이나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데 중요한 건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다만 주식 관련 사채라든지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고요. 원금 손실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발생 가능성은 있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당연히 저위험, 저수익의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의 60% 이상인 거죠.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이 섞인 거죠. 그래서 채권과 주식이 섞여 있는 것이고 주식이 60% 미만인 거죠. 왜냐하면 6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주식형 펀드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 60% 미만인 것을 혼합형 펀드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한해서 투자할 수 있다.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고요. 채권형 펀드는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발생 가능성은 존재하죠. 주식형 펀드는 채권에 투자할 수 없다. 채권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 여러분 함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20번 특별계정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자산운용에서 운용 목표는 장기적인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고요. 운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개설 초기에는 일반 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죠. 이유는 뭐죠? 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요. 운용 규모가. 효율적인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해지할지, 해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어떤 정보라든지 이게 쌓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을 계산하는 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때 우리가 초기 투자 자금이라고 하는 자금을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에다가 납입을 해서 유동성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한다. 같이 정리하시고, 일반 계정과 상호 매매 교환은 불가능하죠. 독립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 다만 이체는 가능하다.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는 불가능하죠. 다만 운용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이거 운용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펀드의 운용 형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운용 지시는 할 수 없다. 한 통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금액의 손실 위험을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지고요.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고요. 계약자는 특별 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다,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함정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21번 특별계정 자산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방법 원칙은 뭐였죠?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적립금의 반영 방법은 좌당 기준가격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좌는 펀드의 투자를 세는 단위였고요. 한 좌는 얼마였죠? 1원이었고 기준가격은 1000좌의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밑에 최초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좌는 1원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맨 밑에 기준가격을 먼저 보시면 기준가격은 순자산 가치를 좌수로 나누죠. 그러면 전체 펀드의 순자산을 좌수로 나눴으니까 한 좌가 얼마야가 계산이 됐어요. 뒤에 곱하기 1000 했기 때문에 1000좌의 가격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러면 계약자의 보유 좌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험료를 냈죠. 그러면 그 보험료를 기준가격으로 나눠요. 투입보험료를 기준가격으로 나누면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1000개들이 몇 박스를 사게 됐는지를 알게 됐죠. 그럼 우리가 좌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주는 것이고요. 거꾸로 계약자 적립금은 가지고 있는 좌수에다가 기준가격을 곱해요. 그러면 사과 한 개에다가 한 박스 가격을 곱했으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가격의 좌수를 곱하고 이거를 1000으로 나눠주는 개념이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공식 자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산하라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공식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외우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평가는 장부가 평가를 실시한다. 매일매일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 우리가 시가평가가 곤란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장부가 평가를 적용한다고 했고요.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가격은 한 좌당 1000원으로 시작한다. 1000원에 꽂히시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한 좌당이 아니라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한다가 맞는 지문이고요. 매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준가격이 상승하면 확산되는 보유 좌수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요거는 지문을 제가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매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또 매월 똑같은 돈을 들고 사과를 사러 가서 기준가격이 상승하면 한 박스 가격이 올라가면 확산되는 보유자 수, 살 수 있는 사과 개수는 똑같은 돈을 들고 갔는데 한 박스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 개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여기는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 같은 경우도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22번 특별계정 운용 현황 조회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운용 현황 표가 있는 것이죠. 기준가격, 그 다음에 전일 대비, 누적 수익률, 연환산 수익률, 순자산 가치가 있어요. 자, 기준가격은 1000좌의 가격이고요. 한 좌는 1원이니까 펀드가 맨 처음 설정되면 얼마였죠? 1000원. 그런데 기준가격이 1000원 이상이면 플러스 수익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1000원 이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기준가격은 1360원이니까 아, 플러스 수익률이 낮구나. 360원만큼 수익이 낮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전일 대비 2.01이 지금 올랐다는 거잖아요. 플러스 2.0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보다 전일보다 2원 올라서 1360원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어저께 가격을 계산하려면 오늘 가격에서 2원을 빼준 1358원이 전일 기준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환산 보유자 수는 똑같은 돈을 냈을 때 환산되는 경우는 어제보다 오늘 기준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보유자 수는 작아졌겠죠. 그래서 전일보다 당일이 작다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6년 경과된 펀드 어떻게 알았어요? 누적 수익률. 누적 수익률은 뭐만 알면 되죠? 오늘 기준 가격만 알면
오늘 기준가격 마이너스 1000 나누기 10 이렇게 계산했죠.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36%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 환산 수익률이 6%라는 거니까 연 환산 수익률은 연 평균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이죠. 36 나누기 6 하면 이 펀드는 6년 운영된 펀드구나 알 수 있어요. 다만 연 환산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이지 직전 1년의 수익이거나 특정 1년의 수익률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기표를 통해서 최근 1년의 수익률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 1년 미만인 펀드의 경우에는 연환산 수익률 공시를 안 하고 있죠. 그것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최초 개설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아니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고요. 연환산 수익률은 특별 계정 운용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악화돼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연환산 수익률도 마이너스 수익률은 가능하고요. 요 표 보는 방법과 관련된 함정들도 이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23번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펀드 변경. 펀드 변경은 다른 특별계정 펀드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자산운용에 대해서 고객이 간접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고 리스크가 다른 펀드로 이동하는 것 가능하죠. 채권형을 주식형으로, 주식형을 채권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수수료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경쟁이 심해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변액보험에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유일한 게 뭐죠? 변동보험 계약만 수수료가 없고 나머지는 다 수수료가 있고요. 연 12회 이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옵션인데요. 이건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이죠. 내가 맨 처음에 가입할 때 어디에 얼마 정해주면 보험료 납입을 하면 계속해서 같은 비율로 넣어주는 이런 옵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펀드별 배분 비율을 선택해서 자산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이고요. 펀드 자동 재분배라는 것인데 이 펀드 자동 재분배는 변동된 적립금의 비율, 고객이 맨 처음에 어디에 얼마 지정을 했지요. 그런데 주로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죠.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그래서 고객이 설정한 비율로 재배분, 되돌리는 이 옵션이 펀드 자동 재분배 옵션이고요. 요거는 안정적인 전략이죠. 왜냐하면 원래 위치로 자꾸 돌려주면서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수익을 확정하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쌀 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 기간 중 아무 때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계약 체결 시에만 선택할 수 있다는 지문, 이것도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고요.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일시납 투자인 경우에만. 일시납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찾냐에 따라서 수익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해주는 차원에서 일반 계정에 넣었다가 12번 나누어서 넣어주는, 그래서 평균 분할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우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매입 단가를 평준화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요. 월납의 경우에는 이런 옵션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월납은 원래 자동적으로 매월 분할하기 때문에 평균 분할 투자 옵션은 월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역시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가능하고요. 펀드 변경 옵션에 의해서. 두 번째,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에서 펀드별 투자 비율은 계약 체결 시에만 설정할 수 있다. 중도에도 선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일시납 보험료는 그 자체로 이미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되어 있어서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불필요하다. 일시납이 아니라 월납 보험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함정들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24번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은 변액종신, 변액연금, 그리고 변액유니버셜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변액종신은 일시납과 월납만 가능하고요.
변액연금도 일시납과 월납만 가능하고요.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자유납이죠. 그런데 보험기간이 종신이기 때문에 종신 자유납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추가 납입, 선납 같은 경우에는 변액 종신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물론 실전에서 적용하는 회사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해서는 변액 종신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저축성 상품인 변액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 중에만 적용됩니다. 연금 개시 후에는 추가 납입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가능한 거죠. 기본 보험료 2배 이내에서 수시로 추가 납입 가능하고요. 선납 같은 경우에는 변액 연금과 같은 저축성인 경우에는 선납을 한 거를 그대로 운용해서 나중에 더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은 하지 않고요. 보험료 배수로 납입하게 되고, 보장성 상품인 경우에는 나중에 나갈 보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납을 하게 되면 그 운용 수익이 갈 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운용 수익을 할인을 해서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공시율로 할인을 해서 선납보험료를 적용한다. 요거 여러분이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계속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일시납이 가능하고 단기납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월납 가능하죠. 월납은 단기납이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변액 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의 3배 이내로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3배가 아니라 2배 이내고요. 세 번째,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율로 할인하여 납입한다. 저축성인 경우에는 할인하지 않고 보험료 배수로 납입하고요. 보장성인 경우에는 할인하여 적용하고요. 선납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동일하다. 선납은 미리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넣어서 계약 해당일에 들어가고요. 추가납입은 예측되지 않죠. 그러니까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돼요. 그러니까 투입 시점은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고요.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 관리 비용에 차감 없이 특별계정으로 전액이 투입된다. 위험보험료는 차감하지 않지만 계약 관리 비용과 같은 사업비는 동일하게 차감되죠. 그러니까 차감 없이라고 하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함정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25번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및 투입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요, 변액 종신보험, 변액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의무 납입 기간 내 결국 보험료가 납입되는 기간이죠. 그러면 납입보험료에서 우리 사업비를 먼저 떼야 되겠죠.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기타 비용 떼고 특별계정으로 뭐가 넘어갈까요?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가죠. 그러면 계약 해당일에 다시 일반 계정으로 이체되는 건 뭐죠?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이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에서 그런 관련된 사업비를 뺀 나머지 부분이 특별계정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이후가 문제죠. 이때는 보험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들어오면 기타 비용 띄고 무조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한꺼번에 다 넣어놓죠. 그리고 특별계정으로 넘겨요. 그리고 계약 해당일에 가져올 때 월 대체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다 갖고 오죠. 뭐 갖고 오죠?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납입 후 유지 비용, 여기에 위험보험료까지 한꺼번에 가지고 오니까 결국 어떤 비용만 빠지는 거예요? 기타 비용만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납입보험료에서 기타 비용을 먼저 빼주고 나머지는 월 대체 보험료로 한꺼번에 가져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1회 보험료, 1회 보험료는 승낙을 먼저 했느냐 아니면 그 청약철회 종료일이 먼저 도달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1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원칙은 청약철회 종료일의 다음 날 특별계정으로 넘겨요. 그런데 청약철회 종료일이 끝났는데 승낙이 안 됐다. 그러면 승낙한 날 넘어갈 거고, 그 전에 승낙이 됐다. 그러면 철회 종료일 플러스 1영업일, 결국 그 다음 날 넘어가겠죠. 그래서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승낙이 됐다. 그러면 철회 종료일의 다음 날 플러스 1일 날 넘어가고요. 철회 기간이 경과 후에 승낙이 됐다. 그러면 승낙일에 이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된 경우 승낙일을 이체 사유 발생일로 한다. 30일 이내에 승낙됐다는 건 청약철회 종료 전에 승낙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체 사유 발생일이 승낙일이 아니고 철회 종료일 플러스 1영업일, 철회 종료일의 다음 날이 사유 발생일이 되겠죠. 틀린 거고요. 승낙일이 아니고. 두 번째, 변액보험의 제1회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의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아니죠. 청약철회 종료일의 다음 날, 승낙이 더 늦게 나온 경우에는 승낙일의 이체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26번 변액보험 약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대체 보험료인데요.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가 들어오면 기타 비용 빼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다 특별계정으로 넘겨요. 그리고 계약 해당일에 다 같이 갖고 오죠. 뭐 갖고 오죠? 보험료 납입 시에 기타 비용 뺀 나머지 계약 체결 비용. 그래서 우리 특약보험료, 위험보험료,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이 안에는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납입 후 유지 비용. 뭐는 빠지는 거죠? 기타 비용은 제외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최저 보증 관련된 보증 비용 한꺼번에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계약 해당일에 공제한다. 어디에서 공제하냐면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계약 해당일에 해지 환급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고요. 얘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의무 없고요. 감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우리 보장에 대한 그 축소가 없다는 게 특징이죠.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다. 계약자 적립금은 감소하겠죠. 중도 인출했으니까 좌수도 감소할 거고요.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가능하죠. 그래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고요.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 네 가지가 있었죠. 30일을 초과한 경우, 두 번째 그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세 번째 진단을 거친 진단계약, 네 번째 전문 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이거는 일반 보험 계약과 동일하게 철회가 불가능하다.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지 환급금 기준가 적용일은요. 고객이 해지 신청하는 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해지 신청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일 플러스 제2영업일 기준가가 적용이 되고요. 해지 환급금은 그 해지 신청일의 특별 계정의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을 차감하죠. 해지 공제액은 미상각 신계약비 7년 이내에 상각해야 되는데 상각하지 못한 신계약비는 공제해 주고요. 또 상환하지 않은 계약 대출 원리금이 있다면 계약 대출 원리금도 같이 해지 공제액에 포함돼서 공제가 되고요. 특징은 최저 보증이 없고 납입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하고요.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함정을 찾아 알아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청약철회 사유에는 제한이 있다. 청약철회에는 변액보험에는 기간 외에는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해지 환급금에서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이 즉시 해지가 된다? 아니죠. 월 대체 보험료에서 그 차감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유니버셜이 아닌 경우에는 납입 최고라고 하는 걸 먼저 하고 납입 최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 해지하니까 납입 최고 절차를 거쳐서 해지되는 것이지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 번째, 계약자는 중도 인출에 따른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중도 인출은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기 때문에 상환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요. 변액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신청일 플러스 1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한다.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겠죠.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죠. 보험료에 미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해서 보험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변액보험 약관에 대한 주요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 부분으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27번 보험 계약 대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 대출 한도는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뭐 계약자 적립금, 납입 보험료 바꿔서 문제 많이 내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계약 대출의 상환은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요. 상환 금액은 어느 그 특별 계정으로 이체가 될 때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체할 거냐. 고객이 계약 대출을 상환하는 거는 예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고객이 언제 계약을 상환할지, 계약 대출 상환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일 플러스 제2 영업일에 특별 계정으로 이체가 된다. 기억해 주시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미납한 계약 대출 원리금이 있다면 공제하고 지급하겠죠. 그래서 보험금에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이자. 만약에 특별 계정 방식은 나의 계약에서 나의 변액보험 특별 계정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이거는 월 1회 횟수 제한이 있고요. 특별 계정에서 만약에 대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은 특별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으로 옮겨서 운영되기 때문에 운용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계약 대출 이자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특별 계정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전부 다 특별 계정으로 이체하는 이런 이제 운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 대출 이자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가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되고요. 이자도 마찬가지로 전액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일반 계정 방식이다. 일반 계정 방식은 보험회사가 자기 돈으로 그냥 대출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횟수 제한이 없고요. 일반 계정에서 담보 대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전액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 이자는 특별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는다. 잡수익으로 처리가 된다 그랬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일에 즉시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환일 플러스 제2 영업일에 이체가 될 거고요.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월 계약 해당일에 상환해야 된다. 아무 때나 상환해도 되고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계약 대출이자 전액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아니죠. 만약에 특별 계정 방식이었다면 수수료를 뺀 금액이 투입이 될 거고, 일반 계정 방식이라면 특별 계정 투입 없이 잡수익으로 일반 계정으로 들어가겠죠. 특별 계정 방식으로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대출 금액을 이체한 후 지급한다. 바뀌었죠.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은 금액만큼은 운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변경은요, 원칙적으로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불가능하고요. 기본 보험금을 감액하게 되면 같은 비율로 변동 보험 금액도 감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감액을 했다는 것은 결국 해지 처리가 됐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이것도 시험에 뭐 중도 인출로 처리된다든지 대출로 처리된다든지 그런 시험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서 감액은 해지로 처리된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전환, 유사한 일반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즉 변액 종신보험을 그냥 일반 공시율로 운영되는 일반 종신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변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한 일반 종신보험을 다시 변액 종신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환원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정, 보험의 종류, 보험 기간, 납입 주기,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됐을 경우에 바로잡는 정정은 가능하고요. 자산운용의 옵션, 우리 대표적인 옵션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 옵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의 증액과 감액이 모두 가능하다. 증액은 허용하고 있지 않죠. 감액만 가능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중도 인출로 본다. 중도 인출이 아니라 해지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 보험 금액 또는 변동 보험 금액만의 감액이 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만의 감액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감액을 할 경우 같은 비율로 감액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